안녕하세요. 사주 디코드입니다. 내조 잘하는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쪽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살림을 잘하고 돈관리를 잘해서 집안을 안정시켜주는 유형입니다.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쪽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다릅니다. 이 여자는 돈관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회적인 자리, 그러니까 승진이나 명예까지 실질적으로 밀어 올립니다. 사람만 챙기는 여자와 남편의 커리어까지 설계해주는 여자. 겉으로는 둘 다 내조 잘하는 아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주 구조로 보면 완전히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주에는 재성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이고 결과물이고 숫자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상황을 손에 잡히게 정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이고 명예이고 자리가 됩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는 힘입니다. 제가 관을 생하는 구조를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실속이 결국 사회로 인정받는 자리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자 사주에 재생관이 잘 짜여져 있으면 이 힘은 대부분 남편 쪽으로 흘러갑니다. 재성이 관성인 남편을 직접 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계획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남편의 승진이나 성공을 힘쓰게 됩니다. 재성만 강하고 관성으로 이어지지가 못하면 실속은 챙기는데 딱 거기서 멈춥니다. 재생관이 성립해야지 그 실속이 남편의 자리까지 밀어 올리는 힘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재생관 사주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중소유통업체에서 영업으로 일했습니다. 일은 그럭저럭 했는데 승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굳이 더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나 서류 정리도 원래 잘 못했습니다. 실적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글로 정리해서 위에 보여주는 걸 항상 미뤘습니다. 결혼 상대 B씨는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B씨가 먼저 A를 꺼냈습니다. 지금 실력이면 충분히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대로 있냐고요. A씨는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몇 번이고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B씨는 예전에는 사무직을 위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나 양식이나 실적 정리하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B씨가 A한테 물었습니다. 이번 달 거래처가 몇 곳 만났고 어떤 계약이 새로 붙었냐고요. A씨가 대충 말하면 B씨가 그걸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거래처와 계약 조건, 항목을 나눠서 채우는 방법을 A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정리해보니까 자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그제서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예전에 알던 지인이 A씨 업계 쪽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B씨가 먼저 연락해서 A씨를 소개했습니다. 자리를 하나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A씨는 새 거래처 하나를 텄습니다. 이 실적이 정리된 자료와 함께 올라가면서 A씨는 그의 승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였으면 승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자료 정리도 계속 안 했을 거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계속 얘기 안 했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였을 거라고요. B씨 사주는 어떤 사주 구성이길래 의지도 없는 남편을 승진까지 이끌었을까요? B씨 같은 사람은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스스로 안 움직이는 부분까지 대신 짚어서 결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현실이고 결과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힘이고 꼼꼼하게 챙기는 힘입니다. B씨한테서 드러난 건 이 정제의 꼼꼼함입니다. 승진 얘기를 몇 번이고 다시 꺼낸 것도, 실적을 표로 정리해서 눈에 보이게 만든 것도, 예전 지인이 기억나서 먼저 연락한 것도 전부 이 꼼꼼함에서 나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짚어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화려하게 판을 키우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꼼꼼함이 그냥 돈 관리에서 멈추지 않고 관성, 즉 남편을 사회적 자리로 뻗어나가게 하는 게 재생관입니다. 재성이 혼자 있으면 실속만 챙기고 끝납니다. 하지만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관성으로 흐르는 재생관이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성이 아무리 꼼꼼해도 관성으로 흐르는 재생관이 없으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통로가 있어야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힘으로 실제 작동합니다. B씨의 경우는 그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연결한 모든 움직임이 남편의 승진이라는 자리로 묶인 겁니다. 이 구조가 잘 짜인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 하지 않은 부분을 대신 움직여서라도 결과로 만들어줍니다. 의지가 약한 상대 옆에서 이 힘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경향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원국과 격, 그리고 대운을 함께 봐야 됩니다. 같은 재생관 구조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월지, 격에 따라서 발현되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관격인데 재생관이 있는 사주입니다. 정관이 격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조에서 재성이 정관을 순조롭게 받쳐주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BC처럼 원칙대로 자료를 세우고 그 원칙이 상대의 자리를 지켜준 쪽으로 흐릅니다. 두 번째로는 제격의 재생관입니다. 재성 본연의 결이 가장 짙게 나타납니다. 기회를 먼저 알아보고 현실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감각도 있습니다. B씨가 지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자리를 만들어낸 것도 이 결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 칠살격의 재생관입니다. 이것은 보통 패격으로 봅니다. 칠살격에 정관까지 함께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살이나 관 중 하나를 정리해야지 성격이 됩니다. 여기서 재성이 살도 생하고 관도 동시에 생해버립니다. 정리되어야 할 혼잡을 재성이 오히려 더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재성이 혼란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구조도 평생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재생관의 흐름은 관운이 들어올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실적이 실제 자리와 명예로 묶입니다. B씨가 자료를 정리하고 인맥을 연결한 시점도 크게 보면 이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B겁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내 몫을 나누려는 힘이 세지면서 B겁이 재성을 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재생관의 흐름 자체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협업이나 동업 제안이나 이런 거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재생관 사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준다면 수용하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짚어준 방향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재생관 사주는 결국 남편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구조로 나타납니다. 보고 좋다면 최대한 활용하세요. 두 번째로 조언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조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판단해서 나온 조언입니다. 그 조언 자체를 진심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과가 나오면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만들어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한 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결과 뒤에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이 힘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의지가 약한 사람도 결국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구조, 재생관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재생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격을 바탕에 두냐에 따라서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정관격은 원칙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제격은 기회를 먼저 끌어와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칠살격은 오히려 그 혼잡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 갈래들을 앞으로 사주 디코드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감명 사연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읽는 자와 읽힌 자의 격차, 사주 디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